안녕하세요. 네, 인트라링크 코리아의 시니어 프로젝트 매니저 황익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들 와주셨네요.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간단한 조사만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부스에서 요만한 그 포스트잇만한 그 제 사진이 담긴 홍보용 리플렛 같은 거를 나눠드렸었는데 혹시 그거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까요?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몇 분 계시는군요. 네, 조사를 한 이유는 그 사진과 실물 간 괴리가 다소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럼 농담을 뒤로 하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기회와 진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 너무나 친숙한 지역이죠. 다만 저희가 동남아시아를 떠오르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산업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너무나 당연하게 관광 산업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농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 제조업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모여 계신 분들께서는 대체적으로 테크 기업의 관계자 분들이실 텐데, 테크 기업 관점에서는 그렇다면 주요 산업군이 이렇게 세 개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과연 테크 기업의 관점에서 동남아시아는 기회의 땅이 맞는가, 진출을 고려해봄직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의 산업 그리고 동향은 요즘 어떠한가. 인구를 먼저 보겠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전체 인구 합계는 무려 7억 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8.5%이고요. 이 중에서 절반이 넘는 52.8%가 도시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아마 중위주 연령일 것 같습니다. 매우 젊죠. 중위주 연령이 30.9세입니다. 디지털 경제 규모는 어떨까요? 보시면은 2022년 기준에 이미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디지털 시장 규모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9년까지 426억 달러가 추가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요.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은 무려 9.1%입니다. AI 시장 또한 매우 고성장 중인 시장입니다. 2025년 내에 89억 달러의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연성장률로 따지면은 무려 27%에 달합니다. 이커머스는 어떨까요? 2024년 기준치입니다. 1,840억 달러의 규모입니다. 무려 13년 전인 2012년 대비 46배나 성장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4,100억 달러의 규모로 현 시점 대비 2배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구의 유입 또한 매우 빠릅니다. 일평균 12만 5천 명의 신규 디지털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유입률을 나타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의 매우 우호적인 생태계입니다. 그 말인즉슨 시장 가치 평가액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사실 많이들 미국이나 유럽 시장을 고려를 하시죠. 물론 큰 시장이고 좋은 시장입니다. 다만 성숙도 또한 그만큼 높습니다. 그 말인즉슨 규제 같은 게 상당히 타이트할 수 있고요. 오히려 블루오션이라고 여겨지기에는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반면에 동남아시아는 열려 있습니다. 규제의 성숙도가 낮은 편이고 그 말인즉슨 매우 실험적으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시장입니다. 저희 인트라링크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럼 동남아시아 시장을 봤을 때 어떤 산업군들이 유망한가? 많은 그림과 도표들이 있는데 주목하실 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행기 모양은 우주항공 방위, 자동차는 모빌리티, 핸드폰 모양은 소비재와 이커머스, 그 다음으로는 디지털 미디어, 그 반도체 모양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클라우드에 해당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쭉쭉 옆으로 내려가면은 에너지와 환경, 공업, 신소재, 지적재산권, 의료, 바이오, 생명공학,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마지막으로 텔레콤입니다. 각 국가별로 분명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점은 빨간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산업군들이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은 초록색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선순위, 매우 유망한 산업이고 수요가 넘치는 산업군이고요. 노란색이 중순위, 그리고 빨간색이 후순위, 하순위입니다. 보시면은 이커머스, 그리고 바이오와 의료, 빨간불이 들어온 국가가 없습니다. 놀랍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산업군들이 동남아에서 과연 정말 유망할까, 통할까, 수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는 매우 수요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빨간불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하나씩 들어와 있는 산업군들이 있죠. 모빌리티라던가 베트남이라던가 공업, 즉 서플라이 체인이나 밸류 체인의 오토메이션, 자동화에 대한 수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트라링크에서 도움을 드렸던 동남아시아 시장에 있어서 도움을 드렸던 몇 개 사례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맥던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북아일랜드의 원예용 2탄 제조 및 유통 기업입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 시장 진출을 희망을 하셨고요. 최대의 과제는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각국 시장 내 비료, 종자, 농자재 유통업체, 버섯, 채소, 재배 농가 대상 파트너 발굴이었습니다. 네. 물론 테크 기업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프로세스 관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사례라고 여겨져서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리게 됐고요. 어떠한 과제들이 있었을까요? 저희 클라이언트의 맥던 서브스트레이트는 말레이시아, 태국 두 시장에 대한 수요 기반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취급 품목을 대체하는 저가, 즉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고, 마지막으로 당연한 얘기지만 언어와 비즈니스 문화 차이에 따른 현지 기업, 잠재 파트너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저희 인트라링크 현지 지사에서 도움을 드려서 37개에 달하는 유력 파트너사 후보를 도출해드렸고요. 농업 생태계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렸고,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go-to-market 전략 수립에 기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일본 기업이고요. 스마트 미터링 에너지 관리 솔루션 기업입니다. 필리핀 진출을 희망하셨었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스마트 미터링이나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유통해 줄 수 있는 필리핀 현지 파트너를 찾기를 원하셔서 저희가 도움드렸습니다. 비슷하죠. 고객사 입장에서는 필리핀 시장에 대한 미터링, 에너지 솔루션 관련 정보와 인사이트가 부족하셨고 제품 특성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S, 그러니까 기술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의 품질 또한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유통사, 파트너사들이 맞는지 원격으로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어나 업무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고요. 이 모든 것을 저희가 극복을 도와드렸고 결국에는 기술력, 서비스 능력, 수입 처리 경량을 기준으로 해서 유통 파트너사의 후보군을 도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제품 정식 론칭을 위한 시장 내 입지 구축에 결정적으로 저희가 기여를 해드렸습니다. 공급망 자동화 기업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서플라이 체인 그리고 로지스틱스나 제조에 대한 오토메이션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해당 미국 기업 역시 싱가포르 진출을 희망을 하셨습니다. 네. 비슷한 제약사항 과제들이 있었죠. 물류라던가 싱가포르 현지 물류라던가 콜드체인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나 정보력이 좀 약하셨고 수작업 시스템에서 디지털화, 오토메이션, 자동화로 가는데 허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할까? 이 트랜지션이 좀 스무스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고 규제 요건 그리고 기술 도입에 대한 현지 기업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이 부분들을 저희가 도움을 드렸고요. 유의미한 시장 잠재력을 검증을 했고 실질적인 진출 기회를 도출을 했고 현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소통을 함으로써 라이브한 피드백을 들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싱가포르 공급망 물류 시장에서의 진출 기반을 마련해 드렸고 파트너 후보군과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테크는 아닙니다만 재밌는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이탈리아 주류 중에 와인뿐만 아니라 그라파라는 유명한 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꼬냑이나 위스키와 비슷한 증류주인데 싱가포르에 수출을 하시기를 원하셨고요.
술이다 보니까 까다롭죠. 싱가포르 내 프리미엄 증류주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인지도 자체가 제한적인데 과연 수출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을 거고, 술이다 보니 유통 구조의 복잡성 그리고 주류 제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셨고, 주류 유통 규제 그리고 수입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셨습니다. 싱가포르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싱가포르 술 매우 비쌉니다. 세금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서라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현지에서 제품을 유통해 줄 수 있는 파트너사를 찾을 수가 있느냐가 최대의 과제였습니다. 저희는 유력 레스토랑 그리고 주류 유통업체 심층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유통 구조와 진출 전략을 분석을 해드렸고요. 유통 외식업계 핵심 기업에 대한 정밀 리서치를 기반으로 해서 진출 전략을 수립을 해드렸습니다. 고객사가 복잡한 시장 환경 속에서 진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구체적 성장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현지 기업들과 연결을 시켜드려서 성공적으로 싱가포르 시장에 진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바이오와 의료기기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싱가포르 첨단 호흡기 치료기기 기업이었고요. 동남아에서 동남아로 가는 케이스였죠. 이분들은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희망을 하셨고, 의료기기 또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규제라던가 우리로 따지면 식약청과 같은 그런 주요 정부 기관들의 승인 그리고 라이센스가 필요한데, 이런 절차들까지 저희가 다 도움을 드렸던 사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병원이나 전문 유통사 그리고 규제 전문가들과의 고위급 미팅을 통해서 유의미한 파트너십의 기반을 확보해 드렸고,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는 유통뿐만 아니라 규제 관련을 해서도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파트너 후보군을 도출을 해서 소개를 해드림으로써 시장 진출을 도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싱가포르 디지털 솔루션 기업이고요. 디지털 전환, 고객 경험 그리고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입니다. 베트남 시장 진출을 희망을 하셨고요. 근데 다만 베트남 디지털 전환 시장에 대한 구조적인 정보라던가 산업별 수요 환경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하신 상황이셨습니다. 그리고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 솔루션에 적합한 타겟 산업군 후보, 파트너 후보 선정이 필요했는데 현지 기업에 대한 정보력이 좀 부족하시다 보니까 애초에 그 후보군을 리스트업 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셨고요. 마지막으로 B2B 파트너십 및 기술 협업 기반 진출 모델에 대한 적합한 진입 전략 수립에 대한 과제가 존재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저희가 현지 지사 인력을 활용해서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은행, 그러니까 금융권, 보험, 통신 산업에 대한 디지털 트렌드, 디지털화 트렌드 그리고 경쟁 현황에 대한 리서치를 제공을 해드렸고요. 유의미한 파트너 후보군을 도출을 해서 실질적인 미팅까지 주선을 해드리는 결과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다양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례를 보셨을 때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력이 부족하셨고 현지 네트워크가 부족하신 상황에서 현지에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셨다는 게 공통 분모입니다. 조력자란 무엇일까요? 뜻을 그대로 풀이해보면 힘을 보태서 돕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사례를 봤을 때 과연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조력자는 필수템인 것인가 라고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왜 중요할까요? 조력자가 있으므로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앞선 사례에서도 보셨다시피 조력자가 있으면은 현지 실정과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제고를 할 수 있고, 대응 속도 또한 제고를 할 수 있으며 물리적인 제약을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지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그들과 협상을 하고 비즈니스를 논의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너무나 당연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각국의 비즈니스 문화가 있습니다. 관행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고 현지 조력자를 통해서 이러한 방안을 손쉽게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인트라링크에서 제공하는 가치는 해외 법인에 대한 즉각적인 투자 없이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 이러한 제약 사항들을 현지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극복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다만 현지 법인에는 그만큼 리소스가 들어가고 리스크가 동반이 됩니다. 그 리소스를 절약해드리고 리스크를 해칭을 해드리는 게 조력자로서 저희 인트라링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 알아야 될까요? 기회를 알아야 되고 어떠한 기회가 있는지 시장 규모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할 것이고 the players, 고객사, 경쟁사 그리고 협력사는 누가 있는지 알아야 할 것이고 정책과 규제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문화 그리고 관행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생각하실 수 있겠죠. 저런 정보를 어쨌든 데스크탑 리서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근데 분명한 제약과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과연 이 정보가 아직까지도 유효한 최신 정보인지에 대한 보증이 없습니다. outdated information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공되는 정보가 절대적으로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 구글 서치를 수천 번 해봐도 정보가 도무지 나오지 않는 항목들이 있고 특히나 구글 서치가 잘 안 먹히는 특정 시장과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출처라던가 정확성을 검증을 할 수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정보를 모았는데 그러면 이 정보를 토대로 액션 플랜을 짜서 실행을 해보고 싶은데 이 실행을 하고자 하는 액션 플랜이 유효한 것인가? 이 액션 플랜을 실행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현지 기업들의 리액션은 어떠할 것인가 검증을 할 기회가 없다는 거죠. 네. 원격 제어와 실행의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은 동남아시아는 그나마 좀 덜합니다만 어쨌든 시차를 극복을 해야 되고 물리적인 거리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비용 리스크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 설립을 통해서 혹은 인력을 수시로 출장을 보내는 것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마무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퀄리티 컨트롤, 결국 현지에서 얼굴을 맞대고 현지 기업들과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것과 원격으로 계속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소통을 하는 것과는 당연한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라링크가 제공을 해드리고자 하는 가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의 boots on the ground가 되어드림으로써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지 조력자를 활용하면 또 어떠한 이점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네트워크가 활용이 가능하고요. 즉 현지에 있는 조력자다 보니까 현지에 있는 전문가이다 보니 찾고자 하는 산업군이나 찾고자 하는 후보군에 대한 네트워크가 이미 구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 네트워크를 마음껏 활용할 수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면 미팅에 있어서 아주 용이하고 현지 네트워크의 구축의 속도를 제고를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초기 컨택 단계의 효율성입니다. 즉 한번 온라인 미팅을 하는 것과 현지 인력을 통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대면 미팅을 한번 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그 결과물의 차이가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에 연결되는 부분인데 결국 현지 조력자를 통한 협상의 효율성, 레버리지를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죠. 현지 조력자를 통해서 right person, 그러니까 조직 내에 꼭 필요한 혹은 내가 알리고자 하는 내 비즈니스 밸류를 이해할 법한 호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적임자를 저희가 현지 조력자가 되어서 찾아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옳은 전략에 대한 검증과 실행 그리고 걸맞은 호환되는 배경 지식을 통해서 시장 진출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협상 대상 기업의 니즈와 페인 포인트를 즉각적으로 인지를 하고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기타 필요 자원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추후 비즈니스가 성장을 함에 따라서 실제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할 타이밍이 되거나 현지 인력을 고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현지 조력자를 통해서 역시나 이를 도와줄 수 있는 기업들이나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소개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인트라링크 CEO인 그렉 서치님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아마 앞서 말씀드린 조력자의 역할 그리고 조력자로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매우 함축적으로 잘 표현한 문장 같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고객사가 국가, 언어, 문화를 넘어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네. 효율적이라는 단어가 아마 여기서 키워드이지 싶습니다. 결국 현지에 있는 인력을 활용을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시장 진출을 도모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저희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990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본사는 영국 옥스퍼드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국의 전 세계에 있는 테크 기업을 발굴을 하고 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실 수 있게끔 연결고리가 되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컨설팅 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전 세계 26개 지사에 걸쳐서 180명의 전문 컨설턴트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인트라링크일까요? 저희가 그동안 수많은 고객사를 모시고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지금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를 찾아주시고 선택을 해주시는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테크 기업 컨설팅에 있어서는 1,500건 이상 해외 사업 개발 컨설팅을 제공을 해드렸고요. 35년간 이러한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지 조력자의 장점 중에 하나가 현지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렸죠. 저희는 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1,000개 이상의 테크 스타트업, 테크 스케일러 컨택을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150개 이상의 엑셀러레이터, 벤처 캐피탈, 연구기관 등 자체적인 인트라링크 이노베이션 네트워크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테크 소싱에 대한 역량입니다. 총 320건 이상 글로벌 테크 소싱을 기획을 직접 하고 수행을 한 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개의 지사를 통해서 아주 유기적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실행력을 갖추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 프로젝트를 일일이 설명하자면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프로젝트의 예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영국 산업통상부와 함께 진행한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 UK APAC Tech Growth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는 스타트업 그리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클라이밋 링크라는 기업과 제휴를 해서 진행하는 그 테크 기업 그리고 클라이밋 테크 기업에 대한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과 해외 시장 진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민간 기관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공공기관과도 다양한 협업을 해왔습니다. 전 세계 주요 정부 부처의 무역 사설단 비즈니스 매칭을 여러 차례 수행한 바 있는 기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개 지사가 있고요. 오늘 주제가 동남아시아인 만큼 동남아시아 지사가 한번 하이라이트 해봤습니다. 네. 총 6개 지사가 동남아시아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리전 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싱가포르를 필두로 한 동남아시아 지역 인력만 해도 거의 40명에 임박합니다. 총 37명의 전문 컨설턴트가 동남아시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고객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에 있어서 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홍보를 하나 하자면은 저희가 이번 행사에서 또 부스를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쪽 A홀 12번 부스인데 잠시 후 3시부터 Tea Time with Tech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께 차를 대접하고 다과를 대접하는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링크드인에 인트라링크 코리아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저희 전용 채널 그리고 페이지를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들어가시면은 행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주 단위로 다양한 테크 관련 소식을 유용한 소식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뉴스레터 형태로 매주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꼭 팔로우 해주시고요. 저희 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도움과 많은 인사이트 받으시고 성공적으로 동남아시아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 뻗어나가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 아예 질문을 몇 개 받을까요? 혹시 있으시면은? 네, 저희가 질의응답 진행할 건데요. 네. 가운데로 네. 가주시면 화면에 예쁘게 잡힙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수고해주신 황익중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가 질문 하나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없으셔도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편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앞쪽에 마이크 전달해 주실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발표해 주신 내용 정말 유익하게 잘 들었고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 그리고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 어떤 한국스러운 뭐 빠른 문화나
아니면 조금 괜찮은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고요. 사실 제가 발표를 함에 있어서도 한번 언급하고자 했던 내용인데 깜빡했던 내용인데 다행히 질문을 주셔서 이렇게 언급을 해드릴 수 있게 됐네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분명히 한국 기업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국가를 많이 진출을 시도해 보신 분들은 더 뼈저리게 아시겠지만은 한국 기업에 대한 프리미엄이 없는 지역도 정말 많죠. 미국이 대표적으로 약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동 시장도 많이 보십니다. 뭐 아부다비나 두바이 쪽도 많이 보시는데 한국 문화를 뭐 좋아하거나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기업에 대한 인식이나 인지도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동남아시아는 다릅니다. 많은 현지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싶어하고 만나보고 싶어하고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연성 권력에 대한 영향력이 정말 깊게 뿌리내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업들 또한 그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꼭 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대기업들이 진출해서 동남아시아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이나 활약상만 보더라도 저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어떻게 좋게 저희가 그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지. 그래서 그러한 이점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기회와 진입 전략이라는 주제로 함께한 이번 세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황익중 매니저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